국내에 그 어떤 소형 SUV도 코나처럼 고속 구간에서의 안정감을 주는 차량은 없습니다.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고속 구간에서 매우 불안한 편입니다. 그런 면은 코나의 좀 큰 장점이 되겠죠. 그런데 드라이빙 인 마이 카 링크드카의 김PD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나 1.6 디젤의 고속주행 특성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볼까 해요. 전편에서 제가 티볼리와 그 다음에 스토닉에 대한 리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은 제가 2018년부터 계속 2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이 리뷰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전편인 코나 1.6 디젤의 실용 구간에서의 주행 특성 편을 먼저 보시고 오시는 게 조금 더 이 영상을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고속주행 편 다음에는 코나의 이제 가솔린 모델을 또 리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은 또 다음 편도 빠르게 업데이트 되자마자 빠르게 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가 이제 전편에서 파워트레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전편을 조금 보고 오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U2 엔진이죠. 1.6 디젤의 U2 엔진. U3 엔진이 아니고 U2 엔진이 지금 들어가 있고 130마력에 30토크가 조금 넘는 출력을 보여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변속기는 7단 DCT가 건식 DCT가 채용이 되어 있고요. 저속익 구간에서 제가 조금 그 불쾌한 승차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고속 섹션에서도 역시 승차감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어요. 댐퍼가 좀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고 조금 스포티하게 서스펜션이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고속 주행에서도 좀 뭐랄까요, 좋은 승차감은 아니에요. 피칭과 유인, 그 다음에 상하 바운싱도 굉장히 좀 불쾌한 정도고, 승차감 면에서는 사실 좀 뭐 쾌적하게 이렇게 쭉 부드럽게 나간다 이런 느낌을 주지는 못합니다. 차급이 주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동일한 차급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리뷰를 했던 아반떼가 고속 중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과 달리 코나 같은 경우는 고속주행에서 승차감 면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승차감은 떨어지지만 동급의 이제 SUV들, 티볼리, 스토닉 이런 차들과 비교를 하면요, 일단 이 파워트레인이 주는 이제 파워가 한 130마력 정도로 이제 가장 앞서기 때문에 파워가 주는 만족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단하게 조여놓은 이 댐퍼 덕분에, 그리고 단단하게 조여놓은 서스펜션 덕분에 고속주행을 했을 때 뭐 170km, 180km, 190km를 달리더라도 차가 크게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승차감이 좋지는 않아요. 쾌적하게 나가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하지만 막 티볼리가 한 20km 구간부터 굉장히 불안감을 줬던 거와는 달리 코나는 승차감은 좋지 않지만 최소한 불안감을 주지 않는다. 이런 면은 굉장한 장점인 것 같아요. 시속 100km 구간,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고속 구간에서 이렇게 좀 선회를 했을 때도요, 차가 거동이 이 롤 제어도 잘 되는 편이고 휘청휘청 된다거나 이런 느낌 없이 고속 커브도 굉장히 좀 안정감 있게 잘 돌아줍니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한 장점이에요. 이 차량이. 국내에 그 어떤 소형 SUV도 코나처럼 고속 구간에서의 안정감을 주는 차량은 없습니다.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고속 구간에서 매우 불안한 편입니다. 그런 면은 코나의 좀 큰 장점이 되겠죠. 그런데 또 한쪽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걸 또
그 큰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아반떼가 고속 구간에서 주는 이 안정감이 엄청 나거든요. 정말 아반떼는 뭐 180, 190 밟아도 불안감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감을 줍니다. 물론 아반떼는 이제 전고가 낮기 때문에 유리하겠죠. 에어로 다이나믹에서도 유리하고 이 차체의 거동에서 주는 부분도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가격이 아반떼보다 호나 쪽이 많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가격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이 차량이 모던 아트 트림이고요. 2,450만원 정도 된 2,500만원에 가까운 지금 차량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전에 리뷰를 했던 아반떼가 뭐 1,800만원, 1,900만원 언저리의 가격을 보여줬다면 600만원의 차이인데, 물론 이제 디젤 트림이냐 디젤이냐 가솔린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뭐 그 차이를 극복을 하더라도 가격이 지금 뭐 많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차량이 600만원, 700만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가격을 생각을 한다면 뭐 이런 고속주행의 주파 능력이 대단한 것이냐, 사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저속에서 승차감이 그렇게 덜컹거리는데 고속주행에서는 그렇다면 더 좋은 고속주행 주파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차량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고속 섹션에 들어가나요? 하나의 이 7단 DCT가 이제 고속주행에서 주는 문제점이 조금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실용 구간에서 저희가 이제 한 80km 정도에서 이제 추월 가속이라고 하죠. 제가 지금 80km고, 자, 2000rpm에서 악셀을 좀 때려서 추월 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동 모드로 좀 보여드릴게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수동 모드를 놓는 거예요. 5단에 한 2000rpm 정도입니다. 자, 여기서 70km 정도에서 가속을 하기 위해서 3단으로 내리고 RPM을 끝까지 밟으면요, 차가 안 나오고 있다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트가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RPM은 올라가지만 차량은 가속이 되지 않고 한참 있다가 한 템포 반 정도 쉬었다가 그 가속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D레인지에다 놓고 제가 한번 80km에서 120까지의 추월 가속 성능을 조금 보여드립니다. 지금 80km에서 끝까지 지금 밟아서 110, 120이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차량의 출력이나 토크를 생각했을 때는 생각만큼 추월 가속이 되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변속이 시프트 다운이 되고 나서 미트가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로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속 섹션에서의 이 추월 가속에 대한 거는 사실 저는 좀 이 차량의 이 서스펜션의 어떤 이런 세팅을 생각했을 때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출력을 생각했을 때 이 시프트 다운이 제대로 되어주지 못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제가 그래서 티볼리 리뷰 때 시프트 다운의 속도가 코나보다 티볼리 쪽이 월등히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냥 약간의 가속을 해서 한 단 킥다운, 예를 들어서 2000 지금처럼 지금 6단인데요. 6단에서 그냥 살짝 밟아서 2000rpm에서 3000rpm 언저리로 킥다운이 되는 이런 때는 변속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스토닉에서는 출력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스토닉은 이런 그 DCT의 이 어리버리함이 좀 덜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코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출력이 스토닉보다 더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급가속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가속을 때려보면 이제야 가속이 됩니다. 그 텀을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매우 아쉽고요. 한 100km 이렇게 크루징을 쭉 할 때는 차체의 거동은 매우 안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핸들로 이렇게 차선 변경을 했을 때도 차가 크게 불안감 없이 잘 따라줍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장점인 반면에 한 100km 정도 이렇게 크루징을 하면은 계속 위아래로 상하 바운싱이,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위아래로 상하 바운싱이 느껴지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100km 언저리에서의 승차감은 사실 티볼리가 많이 좋아요. 120km 이렇게 넘어가면 굉장히 불안해지지만
100km 딱 이렇게 그냥 달렸을 때는 티볼리가 훨씬 승차감이 좋고요. 코나는 이 100km 그냥 이렇게 크루징을 했을 때 계속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운전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피로도가 많이 쌓입니다. 제가 저속 섹션에서 실용 구간 리뷰 때 말씀을 드렸던 게 차량의 컨셉이 모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속 섹션에서도요, 마찬가지 비슷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고속 구간에서 막 이렇게 진짜 스포티하게 주파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하이 RPM을 썼을 때의 이 굉장히 큰 불쾌감을 주는 엔진의 진동과 그 불쾌한 사운드와 불쾌한 회전 질감, 그리고 제때 그 힘을 받아주지 못하는 7단 DCT로 인해서 고속 주행 때도 가속감 있는 타이트한 주행을 하기에는 사실 파워트레인이 따라주질 못합니다. 그런데 서스펜션은 사실 조금 그러한 고속 섹션을 승차감은 불쾌하지만 어쨌든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둘 간의 밸런스가 고속 주행 때도 역시나 좀 적합하지 못하는 세팅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코나를 계속 이제 2만 킬로까지 주행을 하면서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불만이었어요. 차가 뭐 안 나가거나 차 자체가 막 굉장히 후졌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지만 이 차량의 컨셉이 고속주행도 역시도 그냥 뭐 100km, 110km 이렇게 좀 편안하게 크루징하기도 승차감은 매우 좀 불편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뭔가 좀 타이트하고 그렇게 주행을 하자니 엔진의 회전 질감이나 이 엔진의 이 하이 RPM에서의 이 불쾌한 엔진 소음, 그 다음에 엔진 진동, 회전 질감, 좋지 못한 회전 질감, 그 다음에 그걸 제때제때 그 파워를 받아주지 못하는 고수한 성격의 이 7단 DCT가 가속감을 굉장히 저해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속주행 때도 사실 저속주행하고 비슷한 제가 이런 토로 아닌 토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코나의 컨셉이 과연 무엇이냐 라는 좀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확실한 거는요, 스토닉 대비 가속감은요 훨씬 좋아요. 훨씬 좋습니다. 가속감은 훨씬 좋고요. 폭스바겐 계열의 이제 그런 파워트레인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코나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이 엔진도 그렇고 미션도 그렇고 갈 길이 멀었습니다. 고속에서의 가속 성능은요, 실제 가속이 되는 구간은 한 160km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제 꾸준히 가속을 하게 되면은 190km, 그 다음에 아주 뭐 그냥 한참 있으면 200km까지도 가속이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실질적인 가속을 해본 건 한 190 정도까지 가속을 해봤고요. 장점은 190km 정도까지 가더라도 차의 이 거동이요, 승차감은 매우 불쾌하고 엄청나게 큰 풍절음과 엔진 소음, 하부 소음은 들리지만 그래도 죽을 것 같아 이렇게 가다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안정감을 유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장점이에요. 장점인데, 이 고속주행에 대한 안정감이 이제 최근에 나온 아반떼가 세팅을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고 어느 정도의 승차감도 유지를 하면서 이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도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나의 이 가격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의 고속주행 특성은 상당히 조금 가격을 생각했을 때는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밖에 말씀 못 드리겠어요. 아쉽다라고 밖에. 이 코나의 리뷰들을 찾아보면요, 굉장히 극찬들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와인딩에서 차를 몰아붙이면서 와인딩의 한계 속도가 좋다라든가 스포티성이 살아있다라고 세팅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매체들이, 많은 유튜버들이 사실 칭찬을 했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승기를 보고 이 코나가 상당한 스포츠성을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이 차량의 컨셉이 그렇게 스포티하게 몰아붙일 수 있는 컨셉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서스펜션이 그걸 버텨준다 한들 파워트레인이 그걸 소화해내지 못합니다. 특히 7단 DCT, 이 7단 DCT가 스포츠한 주행의 출력을 제대로 받아주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나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뭐 스포츠한 주행이 가능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좀 아니다. 다만 이제 경쟁 모델인 티볼리 대비, 그 다음에 경쟁 모델인 스토닉 대비 우수한 차체 거동성, 핸들링, 그리고 가속 성능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쟁 이제 소형 SUV 대비는 훨씬 나은 성능과 훨씬 나은 차체 거동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티볼리보다 스토닉보다는 차량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차량의 가격을 또 생각을 한다면 이 정도의 승차감과 이 정도의 세팅이다? 그렇다면 상당히 가격을 생각한다면 실망스러운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고속주행에 대한 특성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디젤을 리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예 그거는 코나는 가솔린에 특화된 모델이다. 가솔린 출력이 좀 잘 나오죠. 170마력인가요? 170마력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코나는 다 가솔린을 타보지 않고서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다음 편에서는 코나의 가솔린 모델의 주행 특성에 대해서 또 리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설정해 주시고 다음 편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링크드카의 영상을 계속해서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